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등 2동, 부성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근본 제239회 정례위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을 대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영등 2동과 부성동 지역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시가 공인개발 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신시가지로 개발 당시 예견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간 시장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대책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추진 계획을 묻고, 두 번째, 우리 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 재산을 매입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는 행정 절차, 즉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고, 더불어 개선을 요구하고 바로잡기 위한 공유재산 매입 취득 등 절차 미행에 대한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가 매년 공무원을 증원하여 운영하면서도 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나 선택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무분별하게 증원한 부분에 대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인건비 부담액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즉 조례나 규칙으로 사용 인원을 정하여 무분별한 사용과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저는 늘 공부하고 연구하며 부족함이 없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고 마스크를 벗고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영등 2동, 부성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가져온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생활은 물론 이에 따른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이겨내며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은율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현안 중 익산시 공영주차장의 심각한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 세 가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고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28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아니면 순간의 답변에 그치는지 반드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영등 2동과 부성동 지역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 정원의 인력의 무분별한 증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일괄 질문드리고 이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영등 2동과 부성동 주차장 부족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등 2동과 부성동 지역은 1990년대 초반에 공영개발을 통하여 신도시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공영개발 당시 예견됐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신도시가 구상되고 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 후 30년이 지난 현재 익산시 인구의 20% 이상이 밀집되어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아파트 주변 및 도로변 등이 수많은 상가들이 형성되어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2018년 10월 17일 제212회 익산시의 제1차 정례위 시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부성동 인근의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과 한국자산공사 주차 빌딩을 임차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18일 제232회 익산시의 제2차 정례위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국자산공사 주차빌딩 90면의 주차장을 야간 시간대에 사용하여 개방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처음 시정 질문 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본의원의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 이후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영등이동 홈플러스 뒤편 소규모 공영주차장 25면가량 부지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영동이동에 위치한 북문교회의 시설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하여 교인의 주차장 80면이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였고 부성동에는 부성공원 내 1개소 10면에 조성 완료하여 활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전부입니다. 시장님, 부성동 지역은 익산시 인구 중 3만 4천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영개발로 택지가 개발됐다면 거주 시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추진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제시한 한국자산공사 주차빌딩 임차 활용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화물터미널 임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 임대 의향을 확인했지만 적극적인 임대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시민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부성동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유자산 매입 취득 등 절차 미이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자산의 관리 계획 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건당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회에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업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두 번째,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자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세 번째,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네 번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이와 같이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합당한 절차가 지켜져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법령을 준수치 않고 이므로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겠다고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각종 분야의 국가 예산 확보를 명분을 앞세워 공모 선정 시 다양한 검토는 물론 의회와 충분히 소통 후 공제예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에도 공모에 확정되었다는 이유를 앞세워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함은 일면의 사업의 시급성과 신축 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법령조차 모르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시장님, 구 하노바 호텔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였고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하노바 호텔 매입과 관련하여 2018년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 시 당신 의안보로 제390호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창업지원 어울림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구 하노바 호텔을 매입하고자 취득가 15억 5,854만 원으로 요청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입은 60% 가까이 추가된 24억 4,543만 원으로 8억 8,689만 원이 증가되었다면 공유예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4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그 절차가 지키지 않은 채 매입하였고 추가로 27억 3,813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하였지만 당초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그 용도가 변경됐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1호 사업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따라 또다시 변경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 요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9억 원에 가까운 리모델링비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2번씩이나 위반하면서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령을 위반했다면 이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한다고 보은희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은희 의원은 시민분들과 함께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소통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소통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 소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안건을 제출한 뒤 설명을 하겠다고 찾아다닌 게 소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부터 근본 제239회 정례회의까지 제출된 공유예산 관리 계획을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이에 당사자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한 후 안건이 제출돼야 함에도 전혀 합의 소통이 되지 않은 채 안건이 제출되었고 이에 당사자분들께서는 의회에 수차례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안건을 제출했으니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 전에 다각적으로 세심히 검토한 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익산시 정원의 인력의 무분별한 증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익산시의 몇 명의 시간 선택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10월 말을 기준하여 확인한 결과 93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는 파악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를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수백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16년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익산시 공무원은 몇 명이 증원되었고, 시간 선택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 증원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정규직 공무원에 정원에 대하여 질의하는 이유는 매년 정규직 공무원을 꾸준히 증원함에도 정원과 무관하게 시간 선택제와 기간제 근로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시 정규직 공무원은 시장님 취임 당시 1,451명에서 근본 정례회기 시 증원된 16명을 포함하여 1,631명으로 180명이 증원됐습니다. 반면 이 기간 우리 시 인구는 2만 4천여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 여건 변화와 시설 유지 관리 등 공무원 증원만으로 관리 운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신규 분야의 증원 인력과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하여 일정 부분 조정 활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꾸준히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하였음에도 시간 선택제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과 무관하게 증가되고, 기간제 근로자 또한 매년 꾸준히 그것도 대폭 증원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내년 예산의 시간 선택제와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 증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재정 자립도는 16% 정도로 아주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나 2020년도 결산 검사 자료를 살펴본 바 시간 선택제와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자체 수입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익산시 정원조례 또는 정원규칙에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상한을 정하여 일부 규제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시간 선택제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사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조례나 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례나 규칙상에 명시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익산시에서도 2017년도 4월 14일 규칙 제741호로 개정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4조를 신설하여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였고, 별표 2에 그 정원을 9명으로 하여 운영하던 것을 2020년도 6월 30일 규칙 개정 제833호로 동 내용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5에 따라 익산시에 드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한 후에 정원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93명의 인력이 채용되어 규칙 내용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그 수 또한 9명에서 900%나 넘는 93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 예산에 요청한 인건비 반영 인력까지 더할 경우 그 수는 100여 명에 다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이요 정실에 치우친 인사운영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시장님 재임 당시 동 내용이 삭제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대폭 늘어나는데 증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정원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여 동 내용을 보완토록 개정하고 건전한 인력이 운영되도록 상한 등을 반드시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시간 선택제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도 기존의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직무 분석 후 전환 배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시장님을 상대로 영동 이동과 부성동 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 등 세 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이 일상적인 답변보다는 진실된 답변과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익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28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걸로 믿으며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올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익산 시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님께서 많은 걸 지적해 주시면서 많은 그 깨달음, 가르침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성동 주변의 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동안에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나머지 부성 주차장 현황은 뭐 잘 아실 거고 거기에 지금 공영 주차장이 7개소에 한 190면 있고 이번 사지구 조성하면서 다시 220면이 6개소에 추가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74면의 노상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 지역은 특성상 주변에 그 아파트 부설 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부설 주차장이 9,800면 정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뭐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부성 주차 빌딩,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 빌딩, 여기에 지금 74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할 때 거기는 그 주차장 부지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로사항이 번군이 민간 사회시설입니다. 다른 용도는 못 쓰지만은 본인이 안 쓴다고 이렇게 딱 접어놔 버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에 개방을 못 시켰는데 우리 김경진 의원님의 그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데 그 적자가 예상되면은 저희가 적자 보전을 해주겠다. 그래서 좀 4천만 원까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중단됐다고 그래서 저도 좀 제 불찰인데 진작에 좀 생겨봤을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중단했다고 그러길래 저도 좀 야단을 좀 쳤습니다. 공무원들이 대화하다가 안 된다고 거기서 중단하고 깔아뭉개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설득을 해봐라. 다시 이제 우리 공무원들 접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안을 제시를 하고 만약에 4천만 원이 부족하다면 금액을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설득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화물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이제 임대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아마 임대료를 한 5천만 원까지, 연간 5천만 원까지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돈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걸 나중에 개발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서 뭐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서 조건을 붙여라 하시라도 그 개발 시작을 하면은 이 계약은 해지할 수 있게 계약을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라도 빨리 협의를 해라. 이제 두 군데는 사실 제가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답변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답변 준비하면서 알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는 사실 지금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또 공유재산은 별도로 또 심사를 받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공유재산 취득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으로 지금 이렇게 의회에 통제를 받으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동안에
의회에서 숱하게 지적을 했음에도 잘 그 이행이 안 되는 측면이 많아서 제가 지금 계속 그 말로만 재발 방지 대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이 확실한 답변을 달라 아마 그런 뜻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만료해서 안 되면 이제 결국 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그냥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 한두 명 문책을 해서 좀 경각심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런 얘기인데 우리 그 의원님이 그렇게 꼭 해야 믿겠다 한다면은 뭐 그렇게라도 약속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이건 제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 법 취지를 저희들이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 취지를 경솔히 알고 물론 이제 저희가 상황 그 왜 그런 이유를 다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그 규정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바뀐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행정 내부의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서면으로라도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서도록 하고 특히 이제 그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그 사전에 좀 의회하고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를 위해서 공모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막을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같이 알자, 정보 공유하자 이런 차원인데 이 정도도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들 불찰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의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사전에 적절한 시점에 의회 저희들이 상의를 드리는 그런 관행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지금 두 번씩이나 특히 우리 그 한우밥 빌딩관에서는 두 번씩이나 지금 저희들이 공유자산 관리 규정을 지금 위반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것은 그 저희들 불찰이라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 소통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력 관리 문제도 아주 꼼꼼하게 이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왜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궁금해 들여다보면은 행정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 안 턴 일들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기존 공무원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런 현상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공무원들이 죽으라고 국비를 받아오면은 일거리만 늘어나고 사람은 충원 안 해주니까 은근히 이제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 많이 받아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BSC에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보상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현실은 국비를 따오면 따올수록 일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새로 일이 늘어나면은 인력이 그때그때 충원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우리 이제 시민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을 텐데 우리가 과거에 하던 일만 계속 하면은 일은 늘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요구가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냐고 저희들이. 그런 측면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익산시 공무원 5년 동안 평균 공무원 증가율이 전국의 평균 증가율의 절반이 안 됩니다. 전국이나 전라북도 평균 증가율이 3.6%입니다. 근데 우리는 1.8%를 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정원을 억제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력 늘어나는 것은 관련 규정이나 규칙에 맞게끔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 그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취침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9명으로 딱 못 뵙겠단 말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게 뭔군이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일자리 나누기 하기 위해서 한 자리를 4시간씩 나눠가지고 2명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4시간짜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정원을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왔는데 3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은 근무하는 사람은 정년까지 보장되니까 지금도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 정원을 만들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간 선택제 그거는 별개 문제다. 시간 선택제는 거기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순히 반쪽짜리 하프타임 근로자들만 해당되는 규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지금 5년여 근무를 하면서 우리 정규 공무원이 156명이 늘어났고 시간 선택제가 81명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인력 관리를 철저히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새로운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정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나 이제 이런 한시적으로 그 시간 선택제를 쓰다 보니까 정규 공무원은 1.8%로 딱 묶어놨는데 나머지 직원들이 또 늘어나는 또 그 기현상이 좀 생겨서 나머지 공무원들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공무원들도 정원규칙상 그 의회 승인은 통제를 안 받지만은 예산 과정에서 이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예산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성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계속해서 시정질의 그리고 5분 자유반을 통해서 부성동 주차장 확보를 자꾸 주장하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상당히 많이 상가 주변 쪽에 주차공원이 없어 야간에는 상당히 주차 전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주차공간 확보 노력이 우리 시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차장 신규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도 부성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장의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였고 집행부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결과 북문교의 주차장 활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한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영동 이동 상가 밀집 지역과 북문 교육 간의 거리가 그 거리를 감안할 때 과연 이용자가 있을지 좀 의구심이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부성동 지역에 우리 시 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성동 지역은 주차장을 건립할 그런 부지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부성동의 제일 복잡한 상가 중심 거리 쪽으로 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가 하나로 10길 구 착한 낙지 건물의 총 평수는 220평입니다. 또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저 장소가 프레나 건물 뒤고 양평의 자꾸 뒷부분인데 저 건물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 부성동 지역의 상권이 형성된 가장 가운데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저게 220평이거든요. 제가 소유주를 전화로만 통화를 했어요. 만나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걸 좀 매각을 할 의지가 없냐 그랬더니 이분께서는 원래 당시에 이 자리하고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호텔 건립할 필요성이 없어서 몇 년 전부터 이게 매각을 하려고 내놨다. 근데 아직 매수자가 없어서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건물주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물론 가격은 대충 물어봤더니 평당 1,3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정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기 건물을 220평을 매입하고 좀 그 옆 건물도 매입한다면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면 지하 1층 뭐 지상 3층 이렇게 해서 복합 그 타운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마 저 일대에 지금처럼 복잡한 상가 주변에 주차난이 즉시 해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그 주차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유치할지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재발 방지책에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랄지 그런 부분을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권에 대해서 보면 집행부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최초의 사업부서가 진행하다가 업무상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로 이관할 그런 업무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 이관하다 보면 업무가 달라서 또 혼선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는 부서 간의 협업이랄지 그런 소통 부재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향후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법령 준수는 물론 교육 등 업무 숙지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인력 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가 제가 좀 말씀드린 건 그 지방 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이제 우리가 기간 근로제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물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2020년도 6월 30일 날 정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타 지자체를 보면 그걸 완전히 풀어준 게 아니고 일부를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지방 공무원법에 보시면요. 25조 3항을 보면 거기에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 임명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로 좀 정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폭발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 시장님께서 취임 후에 그런 조직도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제가 그 작년 결산 검사 자료를 결과를 보니까 우리 시가 순수한 지방세를 수납해 가지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을 급여를 주고 나서 약간 정도는 10억 정도는 지금 남는데 사실은 거기 기간제 근로자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초과가 되는 형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걱정을 하는 거니 이렇게 시간 선택제와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해서 물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겠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지 않을 걸 기대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27만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한 개 국이 아마
폐수가 되어야 할 그런 형편이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개의 과가 또 폐지가 된다면 남은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IMF 때 인력 구조조정을 하듯이 어느 회사든지 인력 그때 공무원들도 아마 구조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27만이 무너지고 우리 재정이 대열악해진다면 나중에 와서 과가 없어지고 그 인력 남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럼 그때 다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우리 공무들 이모대로 우리 시장님이 인력 구조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담도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 27만이 인구가 이제 붕괴되고 나면 조직과 정원 축소 등 엄청난 시련이 예견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건전한 인건비가 유지되도록 비정규직 관리랄지 그런 부분을 조직 관리를 철저하게 해줍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